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조와 B조의 최종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30일 새벽에 열렸는데요. A조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1, 2위로 16강에 오른 가운데 이 팀들과 만날 팀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잉글랜드가 웨일스와의 경기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B조 1위 자리 지켰고요. 이란과 미국의 살얼음판 같았던 최종 승부, 미국이 1대0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비기기만 하면 됐던 이란인데요. 미국과의 경기 끈끈한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이란이 1승 2패로 탈락하게 됐고 미국이 1승 2무로 2위로 올라서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가 A조 2위인 세네갈과 경기를 하게 됐고요. 미국은 A조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웨일스, 유로 2016 대회 4강 그리고 지난 유로 2020도 본선에 오르면서 가레스 베일 선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끈끈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마지막 잉글랜드와의 경기까지 무력한 패배를 당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또 절친한 사이였던 벤 데이비스라든지 조 로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분전을 해봤지만 현격한 실력 차이를 드러내며 결국에는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두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16강전 경기 일정과 대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란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다양한 이야기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를 후원하고 있는 VPN 서비스 서프샤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VPN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으로 IP를 설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줍니다. 전세계 축구 콘텐츠를 보기 위해 해외 축구 팬들에겐 필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분석 프로그램, 경기 생중계를 한국에서 보기 위해선 VPN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프샤크는 전세계 100개국의 서버를 갖고 있어 전세계 모든 나라의 축구 경기와 하이라이트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VPN 서비스가 있지만 서프샤크는 기기 무제한이 강점이죠. 온라인 최저가 무제한 기기 등록이라 한 번 결제하시면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시면 83%의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사용해보세요. 우선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기, 잉글랜드도 미국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웨일스의 큰 점수차로 패배할 경우에는 이제 팀 중간 진출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긴 했죠. 그래도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야만 네덜란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을 다해서 경기했는데요. 양 팀의 이제 주장 해리 케인과 가레스 베일이 나란히 선발 출전하면서 토트넘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또 잉글랜드의 선발 명단에는 필 포든 선수가 주드 벨링엄과 함께 차세대 기수로서 나섰고 경험 있는 미드필더 조던 핸더슨도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공격 라인의 케인 선수의 파트너로 출전했던 마커스 래시포드가 이날 탁월한 골 감각을 보이면서 잉글랜드가 토너먼트 모드에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비 라인에도 카일 워커가 몸 상태를 회복해서 라이트백으로 출전했고 레프트백은 루크 쇼, 중앙 미드필더로 데크란 라이스 그리고 센터백 듀오 스톤스와 맥과이어 등 전반적으로 잉글랜드가 여러 선수들을 또 로테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력이 꾸준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란과의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헤네시가 퇴장당한 웨일스는 워드 골키퍼가 골문 지켰고요. 벤 데이비스와 조 로든, 메팜, 네코 윌리엄스가 포백 라인 구성했고 베테랑 미드필더 조 알렌과 램지를 중심으로 암파두가 3미드를 구축했고요. 공격 라인은 장신 공격수 키퍼모어를 중심으로 발빠른 다니엘 제임스와 노련한 가레스 베일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치열한 경기였어요. 미국은 꼭 이겨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었고 이란은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긴 했으나 미국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죠. 일단 이란은 2차전 웨일스와의 경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몸놀림을 보인 아주문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고 또 지난 경기에 역시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골리자드라든지 꾸준한 골 감각을 보인 타레미 등 3톱을 배치를 했고요. 3미들로 하지사피, 에자톨라히, 누롤라이가 배치됐고 포백은 모하마디, 호세이니, 프랄리간지와 레자이안 1차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뇌진탕 증세를 겪으면서 교체됐던 베이란 반드 골키퍼가 이제 잘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에 조시
조시 사전트와 티모시 웨아 그리고 크리스찬 퓰리식이 배치가 됐고 미드필드 라인엔 유누스 무사와 맥케니, 타일러 아담스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수비 라인에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AC 밀란으로 팀을 옮긴 세르지뇨 데스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오늘 또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됐죠. 경기를 앞두고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 외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무엇보다 이란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 내에 있었던 지금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달이었죠.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그런 정말 사소한 이유로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금 이란 내에 반정부 시위가 아주 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란의 이제 인권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려 이제 448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무려 미성년자가 63명이나 포함됐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이제 이란 선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를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열에 있었던 또 다른 전 국가대표 선수가 좀 체포됐다. 이란 대표 선수들도 1차전이었죠. 잉글랜드와의 경기에 국가 연주가 될 때 국가를 부르지 않는 모습으로 반정부 시위를 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의 혁명부대라고 하는 이란의 정부 측에서는 이란 선수들이 또 이렇게 국가를 부르지 않고 또 이런 그 정부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있는 그 선수들의 가족들을 고문하거나 감금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CNN의 보도 내용이고 뭐 정부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그런 가운데 2차전 이란이 웨일스를 이겼던 그 경기에서는 이란 선수들이 국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부르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웨일스와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기록하면서 이란이 16강 진출을 자력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을 살렸는데 아쉽게도 이번 그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조금 지키는 축구를 하다가 전반 38분이었죠. 한 골을 내줬고 이 골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신속한 축구, 계획된 축구를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었는데요. 토트넘 이적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한국 팬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벤투스 미드필더 맥케니 선수가 오른쪽 측면 전방으로 길게 뿌려준 공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세르지뇨 데스트가 번개같이 치고 올라가서 발로 크로스를 올린 게 아니라 빠른 타이밍으로 공을 문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머리로 머리로 전환 패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반대편 배후에서 달려들어온 크리스찬 퓰리식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이 공을 먼저 건드리며 골키퍼와의 상황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 충돌 상황에서 퓰리식 선수가 부상을 입고 조금 이제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거든요. 부상 때문에 세레머니를 못할 정도였고 그 뒤에도 경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온몸을 던진 퓰리식 선수의 이 헌신이 미국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 간에 큰 그 연관성은 없었어요. 잉글랜드가 웨일스에 참패를 당해야만 웨일스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였고 이란과 미국은 맞대결 결과를 통해서 순위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잉글랜드 전반전을 0대0을 마쳤지만 후반 5분 마커스 래시포드의 기가 막힌 오른발 중거리 프리킥 슈팅으로 득점을 합니다. 정말 대포알 같은 슈팅이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히면서 래시포드에게 이런 프리킥 능력이 있었나 싶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맨유와 조금 안 좋게 헤어졌던 호날두에 대해서 어린 시절 본인이 또 맨유 유스 출신 선수로서 호날두를 존경해왔던 말을 좀 하면서 여전히 호날두는 나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호날두의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대포알 무회전 프리킥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또 후반 6분 곧바로 잉글랜드가 두 번째 골을 넣게 되는데 케인 선수가 이전까지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토트넘에서처럼 10번 역할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 들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잘하면서 도우미가 되고 있거든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반대편으로 깊숙하게 넘겨준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필포든의 마무리 슈팅을 통한 2대0의 골을 어시스트했어요. 이미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던 해리 케인 선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번 대회 월드컵 세 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플레이메이커상 도움왕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활약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득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케인 선수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계속해서 동점골을 넣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비기기만 해도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후반 20분 골리자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측면에서 가운데로 내주는 패스가 날카로웠고 또 탈압박도 좋잖아요. 골리자데의 컷백을 고도 선수가 이제 좀 오픈 찬스로 슈팅할 수 있었는데 시원하게 시도한 이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는 순간 후반 23분
같은 시간에 열렸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한 골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레시포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단독 돌파로 시원하게 치고 들어가다가 두세 명의 웨일스 선수를 기술로 제치고 또 빠른 타이밍에 왼발 슈팅을 강하게 때렸는데 이게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통과되면서 좀 맞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골망을 흔들면서 레시포드의 또 솔로 플레이를 통한 골이 나왔습니다. 켈빈 필립스가 기점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도움이 기록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레시포드가 혼자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레시포드가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힘과 속도, 결정력을 모두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전에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만 통한다. 오른쪽에 갔을 때는 공간 배분이라든지 플레이 패턴이 좀 엉키는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회 들어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와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첼시에서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스털링을 대신할 수 있는 케인 선수의 공격 파트너로서 또 결정적인 해결사로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가 3대0으로 경기를 마쳤는데 4-5골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경기를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간 9분이 주어진 가운데 막판까지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 프랄리가니 선수가 다이빙 헤더 슈팅을 연결한 것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기도 했고 또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는 타레미 선수가 이제 문전으로 침투한 공을 건드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태에서 미국 수비수와 좀 충돌 속에 약간 좀 넘어뜨리는 장면들이 나와서 페널티킥을 요구했는데 주심이 VAR까지 체크했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몸싸움이었다라고 보면서 결국에는 동점골을 내지 못하고 이 미국이 1대0으로 승리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잉글랜드가 압도적인 경기를 했어요. 슈팅 숫자 18대 7이었는데 유효 슈팅은 잉글랜드가 7개, 웨일스가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잉글랜드가 2.40골로 충분히 3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고 빅찬스 4개, 거기다 놓친 찬스가 3개였으니까 실제로는 6대0, 7대0이 나와도 되는 경기였다. 이란을 상대로 6대2로 이겼던 경기가 이란이 스스로 좀 무너졌던 측면도 있지만 잉글랜드의 경기력 자체가 역시 좋은 면을 좀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도 주드 벨링엄이라든지 또 이선 자원들의 창의성, 그릴리시의 플레이 이런 부분들도 좋았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까지 잘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 충분히 4강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된 경기였고요. 이란과 미국의 경기는 미국이 경기력이 더 좋았습니다. 이란이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태에서 전반전에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이란은 0.49골로 한 골을 채 넣기 어려웠던 기회를 만들었고 미국은 1.12골로 한 골을 실제로 넣었는데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도 나올 수 있는 경기를 했어요. 슈팅 숫자 12대 4로 미국이 앞섰고 빅찬스 미국이 2개 있었고 이란도 한 번 있긴 했습니다. 나란히 한 개씩을 놓치긴 했으나 어찌됐거나 슈팅 숫자와 점유율이나 모든 면에서 전반전의 기록에서 미국이 앞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길 자격이 있었고 비기기 작전을 실패한 이란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하지 못한 것들 분명히 뼈아픈 결과가 됐는데 이란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외적인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런 선수들에게 또 이란 팬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슬픈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A조와 B조의 경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16강 대진표 1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16강 확정한 팀들부터 소개해드리면 네덜란드와 미국이 만나고 잉글랜드와 세네갈이 만나는 상황이고요. C조에서는 프랑스의 진출이 확정됐고 G조의 브라질, H조에서는 포르투갈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대진 일정을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12월 4일 0시에 네덜란드와 미국이 16강전의 첫 번째 경기를 알 라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치르고요.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5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알코르의 알 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떤 팀이 또 8강에 오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이 앞서고 또 잉글랜드가 세네갈에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세네갈도 조별리그에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줬고 또 미국도 다음 대회 개최국으로서 젊은 선수를 통해서 리빌딩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운동 능력을 통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상대로 분명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제 C조와 D조의 최종전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12월 1일 0시에 튀니지 대 프랑스, 호주 대 덴마크의 D조 마지막 경기가 이어지고요. 12월 1일 새벽 4시에는 C조 마지막 경기, 폴란드 대 아르헨티나,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란이 웨일스를 꺾으면서 16강 진출을 이룰 수 있는 월드컵 역사상 첫 조별리그 통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1994년 미국 월드컵 16강 이후에는 조별리그에서 번번이 탈락해왔고 특히 이제 월드컵에서 열세의 모습들을 오랫동안 보여왔는데 이번 대회는 아르헨티나를 꺾었지만 2차전에서 폴란드에 패배했잖아요. 멕시코를 이긴다면 또 16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우디가 이 기회를 살리면서 아시아 팀으로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또 이번 대회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메시 선수와 함께 우승을 이루고자 했던 아르헨티나, 사우디와의 첫 경기 패배로 충격을 입었지만 멕시코와 2차전 승리를 통해서 기사회생했죠. 그러나 일단 1승 1무인 폴란드가 유리한 상태인데 폴란드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꼭 이겨야만 또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레반도프스키가 이끄는 폴란드의 대결, 과연 어떤 팀이 16강 진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한준TV에서 C조와 D조의 최종전 소식도 또 그 밖에 월드컵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를 통해서 월드컵 주요 소식 총정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